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도미넌스가 이제 70%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비트코인의 네트워크 평균 해시레이트가 신고점을 경신했다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네, 이와 더불어 이제 암호화폐 글로벌 시가총액이 3천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3주 만에 처음으로 또 11,000달러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이 5일만이 아니죠. 네, 21일 만에 처음으로 11,000달러를 다시 돌파했다고 합니다. 하나로 치면 1,400만 원대죠. 네, 비트코인의 가격이 정체되어 있다가 8월 4일 네, 1,600달러대를 따라 조정되었었죠. 네, 10시간 후에 이제 11,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는 비트코인이 11,540달러로 전날 대비 7.67%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고 하는데, 네, 주요 알트코인들도 약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더리움, 비트코인, SV, 라이트코인, 이오스, 트론 등이 2에서 3%씩 상승을 하고 있죠. 네, 모든 것이 새롭게 경신되는 하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장 상황은 아주 좋습니다. 현재 전 세계 증시가 아작이 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비트코인과 금을 보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는 거겠죠. 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70%를 돌파했다. 네, 여기서 도미넌스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말 그대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전체 암호화폐 시가총액 중 얼만큼의 비중을 차지하느냐를 의미하게 됩니다. 네,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도미넌스가 늘어날 경우에 알트코인들의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정신 나간 수준으로 떡상할 경우에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이는 비트코인의 상승분을 먹기 위해서 알트코인을 BTC 마켓에서 정리를 해 비트코인을 쥐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아짐을 의미하게 됩니다. 네, 반대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할 경우에는 알트코인들의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네, 물론 모든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몰려가 있던 금액들이 다시 BTC 페어 마켓을 타고 알트들로 흘러 들어오면서 알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것이 보통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경우는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경우라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거나 하락할 경우에 알트에서 자금이 빠져나오게 되는데, 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할 경우에는 알트 비트코인 마켓에서 이제 비트로 바꾸어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비트코인이 하락할 경우 네, 알트 BTC 마켓이므로 네, 알트를 쥐고 있으면 알트 하락분과 비트 하락분을 다 같이 맞게 되겠죠. 뚝배기가 2연속으로 깨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알트 하락분을 해지하기 위해 비트로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든 아니면 상승을 하든 비트로 바꾸어 잡게 될 수밖에 없는 투자자들이 이런 식의 행동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암호화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언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는 건데?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일정한 채널 내에서 횡보할 경우입니다. 네, 비트코인이 가파른 상승이나 하락과 같은 커다란 변동성이 없이 안정적으로 가격 채널을 형성하면서 횡보할 경우에 투자자들은 그제서야 마음 놓고 평소 자신이 눈여겨보았던 알트코인들, 저평가돼 보이는 알트코인, 가치가 상승할 알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네, 비트코인을 쥐고 있던 투자자들이 알트 BTC 마켓으로 찾아가 비트를 알트코인으로 바꾸면서 자연스럽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낮아지고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높아지는 것이죠. 네, 물론 2017년 말에서 2018년 초처럼 이제 신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밀려들어서 암호화폐 시가총액 전체가 높아질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오르는 거죠. 네, 2017년 말 2018년 초에는
초기에만 투자를 했다면, 그리고 중간에 탑승을 해서 제때 내렸다면은, 손해를 보는 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그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도미넌스에 대한 개념, 그리고 도미넌스가 언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는 신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는 상황이 아니죠.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모습도 아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내려올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비율을 늘려야 하는 게 현 상황의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언젠가는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 잇따른 낙관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존 메가피 비트코인 드디어 잠에서 깨어났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존 메가피가 잠에서 깨어난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오랜만에 언급하는 존 메가피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얘기를 했을까요? 최근 비트코인 반등세가 지속되면서 이제 업계 유명 인사들의 장기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이자 세계적인 보안 소프트웨어 개발자죠. 존 메가피가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깊은 잠에서 깨어났다.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겠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일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얇은 공기에 비유를 했는데 알고 보니 비트코인이 실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의미였다 보다 하고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의 전설이자 암호화폐 거물로 꼽히는 마이클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 CEO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심화되고 있는 글로벌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올해 BTC 반등세는 거품이 아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기사에 나온 마지막 내용 있죠. 글로벌 거시 경제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려할 때 올해 BTC 반등세는 거품이 아니다. 맞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승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오르는 경향이 큽니다. 이게 아니라면 이유 없이 오른다는 것인데 너무나 시기가 딱딱 맞는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전 세계 모든 지금 것들이 짜여진 각본처럼 2019년 초부터 슬슬 시작을 해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현재 무역전쟁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차례 펼쳐진 공청회 시기에 맞게 등장하여 현재까지 뜨거운 감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리브라 프로젝트 트럼프 미 재무장관 제롬 파월의 암호화폐 발언, 중국의 갑작스러운 암호화폐에 대한 긍정적인 스탠스 변화,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등 세계의 갑작스러운 경제 위기가 한 번에 몰려오면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자금이 몰려 들어오는 그림 참으로 신기합니다. 혹시 저만 신기한 건 아니겠죠. 제가 내일이나 내일 모레 이제 세계 경제 위기와 비트코인이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그때 더욱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을 향한 많은 시그널들이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이러한 경제 위기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은 어떠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싱크마켓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연중 14,000달러 쉽게 뚫을 듯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포브스 5일 보도에 따르게 되면 싱크마켓 수석 마켓 애널리스트인 나엠 아슬람이 비트코인은 올해 14,000달러를 수월하게 돌파할 것이라며 불마켓이 도래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11% 이상 올 들어 200% 이상 치솟았다고 설명을 하면서 그 배경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의 확대와 리스크 회피 심리를 꼽았죠. 이 애널리스트도 똑같습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세계 경제 위기가 지금 시작도 안 됐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느꼈을 때는 절대로 위기가 아닙니다. 모두가 위기라고 생각하지 못할 때 아마 저도 그때는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세계적인 경기가 호황을 맞이하고 있을 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위기이기 때문에 항상
네, 글로벌 경제에 관해서도 항상 암호화폐 시장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네,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네, 보이는 반응을 하는 이런 네, 모습을 눈을 떠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지금 경제 위기는 정말 시작도 안 한 상태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 10 코인뿐만 아니고 지금 전반적으로 쭉쭉 내려봐도 빨간색, 네, 빨간색을 보기가 힘들죠. 네, 전반적으로 다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메이저 탑 10 코인들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그 와중에 비트코인이 지금 10%가량 상승을 하면서 하나로 1430만 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6.14% 상승을 하며 28만 3천 원대, XRP 같은 경우 2.64% 상승을 하면서 398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라이트코인 같은 경우도 7.4% 상승을 했는데 아마도 라이트코인 반감기와 연관이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기사에서는 70%라고 나왔는데 그 기사가 나온 직후 네, 조금 소폭 하락을 한 것 같습니다. 67.7%를 유지하고 있는데 네, 67.7%나 70%나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알트코인의 대상승장 앞에서도 살짝 언급을 드렸지만 지금 당장은 대상승장을 네, 언급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면 따라 오르는 이런 그림이 그려질 거고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따라가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중국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개발을 가속화했다는 소식입니다. 페이스북 리브라를 의식한 영향이 아닌가 하는 네, 기사인데요. 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암호화폐 개발을 가속화했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가속화하겠다가 아니고 가속화했다고 발표를 했네요. 네, 보도에 따르게 되면 PBOC는 8월 2일, 네, PBOC는 인민은행이죠. 네, 인민은행 성명에서 금융정책에서 중소기업 지원에 이르는 경제 및 금융 이니셔티브에 대한 당 중앙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우선순위를 전달하는 화상회의의 절차를 요약을 했는데 인민은행이 디지털 통화의 연구개발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성명은 또한 국내외 암호화폐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데 이와 함께 인민은행은 정책 선전 해석뿐만 아니라 금융 위험 해결도 강화하고 사회적 우려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언급도 했네요. 네, 인민은행은 특히 페이스북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 발표 이후에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채택이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신장비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네, 왕신인민은행 연구국 겸 화폐 금은국장은 네, 발음 참 힘드네요. 네, 금은국 국장은 7월 초 리브라가 미국 달러 중심의 디지털 통화와 주권 통화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반면 본질적으로 한 명의 상사가 있을 것인데 그것은 미국 달러와 미국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일련의 경제적, 재정적 그리고 심지어 국제적인 정치적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인민은행은 국무원으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에 대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과의 협력을 시작하라는 승인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네, 한편 이제 미국 국회의원들은 최근 디지털 커리큘럼과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의 확대 청문회에서 국가가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를 주도할 것을 요구를 했는데요. 페이스북은 규제 불안이 이제 커짐에 따라서 자사의 리브라 스테이블 코인이 결코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 결코라기보다는 이제 결국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가 맞겠죠. 투자자들에게 경고를 해왔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이제 월마트가 리브라와 유사한 자체 디지털 화폐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었죠. 네, 현재 이제 미국과 중국에 다시 개재된 무역 전쟁이 암호화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페이스북 리브라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네, 이런 견해를 비쳤지만 개인적으로 유튜버 본인 같은 경우는 미국과 중국에 이제 다시 개재된 무역 전쟁의 여파가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그 영향이 결코 나쁜 영향은 아닌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위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현재 중국이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를 180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이 어떤 국가였나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을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폐쇄 명령까지 내렸었죠. 이어서 비트코인 채굴을 도태 산업으로 공식 지정까지 했던 국가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매해 산업 구조 조정 정책 방향을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서 세 종류로 업종을 나눠서 지정합니다. 육성산업, 제한산업, 도태산업이죠. 육성산업에 속하는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제공되게 되지만 반대로 도태산업으로 지정된 분야 같은 경우는 인허가 문제를 비롯한 각종 사업상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암호화폐는 익명성과 권한 분산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통제와 관리를 중요시하는 중국 정부가 그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왔죠. 네, 작년 11월에 낸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은 암호화폐 기술의 원천이 되는 블록체인 시장에 거품이 끼었다고까지 진단을 하면서 내재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는 법정화폐로 결코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못까지 박아버렸습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국가가 그 어느 국가보다 암호화폐를 싫어하고 비난하던 국가가 국가 소속의 은행이 비트코인 홍보 컨텐츠를 만들어서 현재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를 자세히 기록한 영상 홍보물인데요. 이제는 인민은행이 암호화폐를 강력히 개발하겠다라고까지 언급을 하는 상황입니다. 갑자기 중국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현재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암호화폐 시장을 통해 이 위험을 타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현재 위완화의 가치도 미국의 제재가 시작되면서 하락하고 있죠. 이게 하루 이틀 안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암호화폐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게 되자 미국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듯이 규제를 빠르게 확립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게 될까요?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규제를 보인다면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유동성이 증가하고 가격이 건강하게 상승하게 되겠죠. 네, 현재로서는 미국이 암호화폐 규제를 금지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이 들게 됩니다. 세계 경제 위기와 미중 무역의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란이 또 한 번 난리입니다. 이란이 새로운 법안을 이렇게 출시를 했는데 암호화폐 거래의 합법성을 인정 안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일까요? 이란 정부가 국내에서의 암호화폐에 의한 어떤 거래 활동의 합법성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현지 언론사 프레스TV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새로운 법안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이란의 중앙은행은 그 가치를 보증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는데 앞서 지난달 이란 중앙은행 부총재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매매가 불법이라고 국민에게 경고한 바 있었죠. 네, 무거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채굴은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얻는 등 특정 허용 체계 내에서 산업활동으로 허가되고 있습니다. 네, 이번 법안에서는 채굴 시설이 모든 지역의 중심에 30km 이내에 건설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수도 테헤란과 에스파한은 더욱 엄격한 규제를 시행함에 따라 목록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네, 또한 채굴자들은 이란으로부터의 에너지 수출에 적용되는 가격에 기초한 에너지 사용료를 이렇게 부과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란이 얼마 전에 암호화폐에 대한 채굴을 산업으로 인정한 소식과는 정반대의 안타까운 소식이지 않은가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 기사에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다른 기사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란 정부가 암호화폐를 법정 통화로 인정하지 않고 자국 내 거래를 금지하는 새 법률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자국 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모든 매매 활동을 금지한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요?
이란은 지난해 4월 이미 암호화폐 사용 전면 금지를 법제화했던 이력이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돌연 최근 들어서야 암호화폐 시장을 수용하고 홍보에도 의욕을 보인 것이었죠. 미국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이 직접 이란 중앙은행이 일부 블록체인 스타트업에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하고 심지어 암호통화 채굴과 거래를 허용하는 법안을 입안하는 등의 실험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고까지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란의 암호화폐 허용이 테러 단체에 자금 지원을 해줄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한 FATF 및 미국 측에서 구체적인 행동 계획 등도 수립을 했었습니다. 이미 이란에게 강도 높은 조사와 감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더욱더 강화를 시켜버리면 이란 내에서 대안으로 암호화폐 관련 상품 개발 속도가 빨라지게 되고 이에 대해 문제점이 더욱 확산되면서 이란 정부 측은 다시 암호화폐 관련 상품에 대한 단속을 재개할 수 있다고 미리 내다봤었습니다. 네, 즉 이번에는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경제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암호화폐 시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 했지만 미국이 이를 또 한 번 감지하고 미국에서 이란의 암호화폐 제재를 위한 선제적 움직임으로 인하여 이란이 다시 암호화폐에 등을 돌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얘기를 듣고 보니 중국의 현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중국도 똑같은 행보를 하게 될까요? 이제는 인도가 남았습니다. 25일 날 인도의 암호화폐 금지 공청회가 남게 되는데 과연 그때 어떠한 얘기가 나오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이 4년간 2조 원 이상이다라고 언급이 나왔는데요. 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 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의 미발표 중간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북한은 2015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적어도 17개국의 금융기관이나 암호화폐 거래소에 35차례에 걸친 사이버 공격을 가한 혐의가 있다고 전했네요. 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142페이지로 구성된 미발표의 중간 보고서 내용에 대해 아사히 신문이 5일 보도를 했는데, 네, 총 20억 달러 하나로 치면 약 2조 4,320억 원 이상의 도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오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어느 정도 사람들 사이에 소문이 났을 때 북한은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본인들이 직접 외화를 버는 것에는 물리적, 경제적 한계가 있으니 해킹을 통해서 필요한 자금을 모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인데요. 벌써 그렇게 해킹한 자금이 자그마치 2조 원입니다. 2천억도 아니고 2조 원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일각에서는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위해서 북한이 암호화폐 거래를 해킹하고 있다라고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가 강화된 이후의 우회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적극 활용 중이라고 합니다. 네, 북한이 이제 수많은 분야에서 암호화폐 거래소에 관한 이제 해킹 비율이 높은 이유는 은행과 비교를 했을 때 사이버 공격 여부를 추적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정부의 감시가 느슨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해킹 15곳 중 10곳이 우리나라의 거래소라고 합니다. 네, 북한과 연계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킹 조직인 국내 거래소 회원을 대상으로 이메일 공격을 지속적으로 벌인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네, 악성 코드가 담긴 첨부 파일을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회원을 상대로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메일에는 투자계약서, 신상명세서, 프로젝트 결과 발표 등의 첨부 파일이 포함되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사건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도 항상 본인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주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거래소 내 지갑인 핫 월렛보다는 콜드 월렛에 보관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62로 전날 대비 2포인트 상승한 64포인트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는 암호화폐 시장 내 투자 심리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나타내며 전날의 탐욕 단계가 지속됐다고 하네요. 네, 제목에는 62라고 하는데, 네, 내용상엔 64로 나온 거 보니까 제목이 전날 포인트를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는 0포인트면은 공포 100이면 낙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62포인트면, 내가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공부를 하고, 괜찮으면 내 돈 한번 넣어볼 의향 정도는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최고로 이제 본 포인트가 95포인트인데 8월 말에는 95포인트를 다시 한번 보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XRP 기준 398.80원인데요.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397.72원이네요. 1원 떨어졌는데요. 네, 비트코인 가격도 소폭 하락한 모습이죠. 하지만 비트코인의 더미넌스는 0.1% 더욱더 오르게 됐네요. 네, 지금 암호화폐 상황 굉장히 좋습니다. 이러한 가격 상승이 소폭 상승이 아니고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세계적인 지금 경제 위기가 암호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정말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